이번 시간은 이제 9번째 시간으로 산업별 역량 체계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이라고 해서 이제 SQF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NCS가 우리나라 이제 불필요한 스펙이 아니라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이 채용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만, 이게 직무별로 이제 수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채용 시장에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바꾸는 데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분야에 5수준짜리 사람이 필요해, 뭐 3수준짜리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준에 대한 개념이 이 채용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SQF를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돼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이 가속화되리라 생각을 하죠. 자, SQF는 그동안 NCS가 나름 막 이렇게 평면적으로 개발된 부분이라면 SQF는 보다 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이 같이 보여질 수 있는 그 산업별로 어떤 직무가 있고 직무 수준이 있고 그 직무 수준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따려면 어떤 방법으로 뭐 학이면 학위, 아니면 훈련이면 훈련, 아니면 뭐 자격이면 자격, 아니면 경력이면 경력, 이렇게 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체계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좀 미흡합니다만은 이제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준비를 하면 많이 이제 좀 완성되리라 이제 기대를 합니다. 원래 취지는 이 NCS가 도입된 배경 자체도 학벌이 아니라 능력 중심을 만들겠다,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겠다. 그 안에서 너무 지금 학위 중심으로만 되어 있으니 학위와 자격과 현장 경력, 아니면 훈련을 했던 그런 이수 내역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가 역량 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이 사실은 지지난 정부의 국정 과제였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 이제 좀 아이디얼한 거예요. 또한 산업별로 워낙 수준이 다르다 해서 이제 그러면 산업별로 먼저 Qualification Framework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국가 역량 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은 학력 중심이 아니라 학벌 중심이 아니라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줄이자, 능력 중심으로 가자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워낙 중복 학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중복 학습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자격을 통해서 교육 훈련의 품질을 보장하자는 거고, 네 번째는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가시화하자는 거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유럽의 EQF라고 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유럽 내에서 국가 간 자유로운 인력 이동,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국가 역량 체계도 국내외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촉진하자는 것이 다섯 번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제도가 이게 바뀌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또한 산업별로도 워낙 수준도 다르고 이게 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역량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산업별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SQF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SQF의 개념이 원래 학위, 자격, 뭐 경력 이런 것을 서로 연동을 해서 인정하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란 개념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 NCS가 분류 체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업별로 표준 직무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거는 직무가 딱 세 분류하고 맞춰서 NCS가 너무너무 잘 개발돼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그게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산업별 역량 체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직무 맵을 그려보자. 산업별로 어떤 직무가 있는지를 직무 맵을 그리고 그 가로와 세로축이 이제 크로스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수준별 직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능력 단위를 좀 필수 능력 단위인지 선택 능력 단위인지를 보여주고, 그 능력을 따는 데 있어서 학위를 통해서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자격을 통해서 아니면 경력을 통해서 보여주자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 산업별 역량 체계의 개념은 일단 산업 내 안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경력 개발 경로가 그 이동이 가능한 범위를 보여주고, 그 안에 이제 인증할 수 있는 기준까지 보여주는 거죠.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그림이에요. 사실 컴피턴시 타입이 가로축에 있고 컴피턴시 레벨이 있으면 직무와 이 그 수준이 같이 크로스되는 그 셀 안에 이것이 이 산업체 안에서
통용되는 표준 직무예요. 아, 우리는 우리 산업에서는 이런 직무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직무죠. 사실 NCS가 그 직무로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그 NCS는 굉장히 이게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QF는 보다 그 레고 블럭을 좀 조합해서 융복합 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QF로 활용한 직무 역량을 인정하는 이제 인정 기준 및 방법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이제 보다 더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오픈을 할 거고요. NCS 홈페이지에 이 산업별 역량 체계라는 그 SQF 란을 클릭을 하시면 뭐 IT 분야는 IT 분야, 화학 분야는 화학 분야 이런 개발된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SQF 정의, 그러니까 그 직무 수준, 뭐 전기 분야의 뭐 내선 공사의 4수준짜리는 이런 직무를 하는데 이 직무를 따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 능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기존의 채용은 만약에 의약품 분야다. 뭐 우리는 화공과 석사학위 소지자, 뭐 학사학위 소지자 이렇게만 기존 채용에서 보여줬다면 앞으로는 A 기업이나 B 기업은 의약품 개발 SQF 6수준 경력자 모집, 아니면 C 기업은 의약품 생산 관리에 SQF 5수준을 모집. 만약 D 기업에서는 의약품 생산 관리에 SQF 3수준 신입 근로자를 모집. 이런 식으로 이 수준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을 뽑고 인력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경력 개발이 되고, 만약에 이 친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딴 데 이동할 수도 있을 뿐더러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또 끌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존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SQF가 큰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은 SQF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다시 구분을 하는데, 일단 직무 맵, 산업 분야별로 어떤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지금 표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 이게 직무 맵을 그리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ISC가 이제 내년까지 이 직무 맵을 다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표준 직무, 이게 수준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능력 단위가 필요한지를 쭉 구체화하는 부분이 있고, 3단계는 그 능력을 따는 데 있어서 이제 학교는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는 뭐 몇 수준이 통과됐고 자격으로서는 어떤 게 되고 훈련으로서는 어떻게 되는지, 즉 산업 분야별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구조화하고 그 능력을 따는데 NCS 등을 통해서 교육인지 훈련인지 학위인지 자격인지 경력인지를 연계하는 그런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직무 중심의 노동 시장이 많이 바뀌어지고 한다면 보다 더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